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성됐지만 핵심 사업은 서울에서 진행돼 무늬만 지방 이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대문구가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총 7억 원가량을 징수했습니다. 대전시가 2024년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지역상생 일자리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지를 맞아 서울 도심 사찰에서 제주감귤 홍보에 나섰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 절반은 서울에 있거나 핵심 사업은 모두 서울에서 진행하면서 무늬만 지방 이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화예술 인력 육성과 창작, 보급 등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 예술기록원, 예술극장 등 본사를 제외한 핵심 기능은 모두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임직원 중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서울에 상주하고 본사 인력도 매일 30-40명씩 서울로 향합니다. 또 다른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마포구 등 서울 7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실 임차비만 매년 99억 원에 달합니다. 문체부 산하기관만 무늬만 지방 이전을 한 건 아닙니다. 과기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법 취지가 무색하게 본사 건물만 옮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 이제 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어떤 소멸 이런 데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될 수가 있겠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올해로 10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는 혁신도시법 취지에 맞게 기능과 인력 등 1차 공공기관들의 완전한 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총 7억 원가량을 징수했습니다.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는 체납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와 카카오톡 회원의 연계 정보를 매칭해 체납자에게 알림톡으로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는 2024년 상반기 서울시와 협력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가운데 주민세 징수율이 지난해 대비 2배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카카오 간편 인증을 거쳐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 체납 세금의 상세 내역 확인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고지서 사용을 줄여 예산 절감과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주관한 2024년 방문 건강관리 사업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어르신이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다양한 홍보 전략, 맞춤형 건강교실과 콘텐츠 제공, 허약 어르신 사례관리 등 적극적인 대면과 비대면 건강관리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공공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구는 3년 연속 수상에 책임감을 느낀다 밝히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동대문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 레드로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 레드로드 R6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는데요. 설치와 함께 불을 활짝 밝히는 점등식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 레드로드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 열린 이번 점등식은 트럼펫과 색소폰, 한국무용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이후 산타로 깜짝 변신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내빈 축사와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시각장애인 합창단과 극동방송 어린이 성가대의 축하 공연, 참여자 모두가 함께하는 합창 공연이 이어져 레드로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올겨울 크리스마스 트리의 따뜻한 불빛이 레드로드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도 닿길 바랍니다. 중랑구가 류경기 구청장과 함께하는 중랑마시를 진행했습니다. 중랑구가 중랑마시를 통해 제246차 학교 현장 소통 및 교육공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랑마실은 류경기 구청장이 직접 중랑초등학교를 방문해 중랑초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랑초 통학로 안전펜스 임시 개폐, 방과 후 학습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 철도가 개통했습니다. 기존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동쪽 종착역이었던 대구 동구 안심역부터 경산시 하양읍에 신설되는 하양역까지 8.89km 구간에 3개 역을 신설했습니다. 경북 경산시는 대학생 등하교 및 경산산업단지 출퇴근 시 도로 이동만 가능해 도시철도 도입이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이에 경북도와 대구시의 노력으로 광역철도 지정을 받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도시철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대구시 구간의 대구 한의대병원역, 경북 경산시 구간의 부호역 하양역이 신설됐고 출퇴근 시간은 10분 간격, 평상시에는 16분 간격으로 평일 150회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대봉교 인근 신천 둔치에 스케이트장과 눈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신천 스케이트장과 눈 놀이터는 여름에 운영하는 신천 물놀이장을 재정비해 겨울 레프트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2025년 2월 2일까지 운영됩니다. 시설은 스케이트장과 눈 놀이터 외에 눈썰매장, 야간 경관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휴게 쉼터 등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고 스케이트장용 스케이트화, 헬멧 등 필요한 장비는 별도 대여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2024년 대전광역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국방산학연관군 소속 위원 및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대전시 국방산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국방산업 추진 계획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민선 8기에 가시화된 국방산업 인프라 성과들이 리스트에 올랐으며 시는 국방 드론 공동 연구 개발, 창업 보육센터 구축 등 드론 특화형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구기관, 군, 국방기관, 방산기업 등과 지속 협력하여 첨단 국방과학 중심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 보훈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제1회 횡성군 보훈가족 한마음대회가 12월 12일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상위 군경회 등 7개 보훈단체와 재향 군인회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포상, 장학금 전달과 함께 특별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보훈가족 한마음대회는 국가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으며 앞으로 매년 정례 행사로 개최해 지역 주민의 호국 보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7개 보훈단체와 재향 군인회로 구성된 횡성군 보훈단체 협의회는 보훈 선양과 건전한 안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3회 횡성군 장애인 볼링 대회가 라이징볼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 열린 횡성군 장애인 볼링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횡성군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횡성군과 횡성군의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 통합부 등 개인전 3개부에 걸쳐 열렸으며 선수 97명을 비롯해 1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연말을 맞아 제2회 횡성군 한마음 볼링대회, 제4회 횡성 오픈 배드민턴 대회 등 다양한 체육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겨울축제를 대표하는 제16회 평창 송어축제가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38일간 열립니다. 올해 열리는 제16회 평창 송어축제는 대표 프로그램인 송어낚시를 필두로 각종 놀이시설과 먹거리, 공연, 이벤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꽁꽁한 얼음 위에서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송어 낚시 체험과 수심 50cm, 섭씨 1도 내외의 찬물에 들어가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맨손 송어 잡기도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120m 눈썰매, 스노우 래프팅과 아르고 체험, 얼음 카트와 얼음 자전거 등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재밌는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축제장에는 회센터와 구이터가 있어 송어회는 물론 구이, 매운탕 등의 송어 음식과 함께 어묵탕, 우동 등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겨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가족 친화 인증 우수기관 포상식에서 충청북도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인증 제도입니다. 충북도는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로 난임치료 휴가와 임시공무원 모성 보호 휴가, 공무원 자녀 양육 휴가, 직원 심리상담 지원 등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등 가족 친화 인증을 민간 영역까지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 친화 우수기관 포상식에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2024년 지역상생 일자리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주관하는 지역상생 일자리 시상식은 충북형 도시근로자와 일손이읍 사업에 적극 참여해 기업과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시상식은 충북형 도시근로자와 일손이음 2개 분야 9개 부문에서 총 32팀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과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유효인력을 기업, 농가 등에 연계해 인력난과 일자리 문제를 돕는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의 상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KTX 중앙선 완전 개통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경북 안동역에서 도담, 영천, 복선화 사업의 완성과 함께 청량리부터 부산을 잇는 국토종단의 간선축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통을 통해 청량리 출발 기준으로 각각 제천까지는 65분에서 74분, 단양까지는 80분에서 89분, 안동까지는 106분에서 125분, 경주까지는 169분에서 175분, 부전 236분에서 241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충북 북부권에서 수도권과 부산으로의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돼 철도를 통한 교통 편의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소멸 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구는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관광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체육회는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및 2024 경상북도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체육인들의 화합도모와 경북체육을 빛낸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이수진 경북승마협회 부회장과 박혜진 영천시 체육회 팀장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 박수정 영천중앙초 수영 지도자와 박태환 선산고 핸드볼 지도자 등이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체육이 대한민국의 체육 신화를 이어가고 세계적인 체육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2월 16일까지 58일간 봉화 분천역에서 2024-2025 분천 한겨울 산타마을을 운영합니다. 분천 산타마을은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북의 대표 겨울 여행지로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눈 등 겨울 테마를 활용한 체험 행사와 관광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산타클로스의 본거지인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핀란드 공인 산타가 분천 산타 마을을 찾아와 찾아가는 산타와의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분천 산타 마을은 산타, 눈, 그리고 크리스마스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겨울철 대표 관광지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20여 년을 끌어온 목포 임성지구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LH가 목포시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넘겨받은 지 7년 만에 도시개발 투자를 결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된 목포 임성지구 200만 제곱미터의 넓이로 한때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이면서 지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곳의 개발 사업 시행을 맡은 LH가 203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천억 원으로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환지 보상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내년도는 이제 지작물 보상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지작물 보상 계획 공고를 먼저 내고 감정평가 이후에 이제 보상금 지급은 될 예정이고요. 그 후년도부터는 이제 실제 환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본인들이 받을 환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성지구의 수용 가능 인구는 대략 2만 명. 임성지구에 거주하는 150여 세대와 토지 소유자들은 진행 과정의 투명성을 전제로 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50% 정도의 땅을 내놓고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이주나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호남 KTX의 종착역이 목포역으로 확정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멀어졌던 임성지구. 목포의 인구 유출을 막고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 한 고등학교의 통학로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가 한 달째 방치되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소유한 업체가 해당 부지를 되돌려받기 위해 가져다 놓은 건데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통학로 한복판에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통학로에 포함된 땅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유업체가 지난달 16일 가져다 놓은 겁니다. 비탈길을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 과연 있을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나 넘어질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고. 통학로에 포함된 사유지는 지난 2016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매입했고 3년 후 토지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통학로라는 이유로 5년 넘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2013년 도입된 임시이사회 체제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사회를 정상화한 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불가능하고 재정기여자 모집으로 가서 그 방법으로 풀어가면 그런 방법을 원한다. 하지만 70억 원의 채무를 갚아줄 재정기여자가 나타날지 알 수 없어 이사회가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지고 구조물을 철거하는 데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법인과 개발업체의 토지 분쟁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24곳이 포함됐는데요. 포스코와 GS칼텍스, LG화학, 삼성 광주공장 등 대기업 5곳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소 배관 균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포스코가 2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수산단 대기업 3곳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GS칼텍스에서는 가스 누출이, LG화학에서는 화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각각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3건을 은폐한 삼성전자 광주공장도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삼성 광주공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듬해 직원 7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16곳,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1곳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대기업 5곳 등 모두 24곳이 산업재해 예방을 다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를 숨기는 업체 등 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나 산재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해당 연도에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수시가 진남관 일원에서 12월 권역별 현장 간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진남관 보수정비 현장과 인근 전라좌수영 동원 복원 현장을 둘러보며 진행됐습니다. 이날 정기명 여수시장은 문화유산과와 현장 소장으로부터 진남관 보수정비 상황을 보고받고 재개관 준비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는 2013년부터 진남관 보수 설계를 시작해 2015년 착공한 이후 부지 발굴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남관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관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지를 맞아 서울 도심 사찰에서 제주감귤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와 봉은사가 2022년 체결한 역사문화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교류 협약의 일환으로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감귤 공동브랜드 귤로장생 할인 판매와 함께 도내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업체의 감귤 과질 등을 선보였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에서 자란 고품질 감귤과 가공품을 서울 시민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2회 온천천 비축제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에서 개최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역 온천천에서 개최되는 겨울축제로 다양한 빛 전시물과 화려한 조명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매년 새로운 주제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번 축제는 12월 20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개최되니까요. 각종 공연과 푸드트럭도 준비된 온천천 비축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치솟는 분양가에 수요자들의 금융 부담 등이 더해지며 청약통장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선 미분양에 따라 청약통장 없이도 신축 아파트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유무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전국에서 청약통장 해지 러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60만 9,36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엔 한 번에 11만 명이 청약통장 해지로 돌아섰습니다.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청약통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